안녕하십니까. 리뉴서울 안과 김명준 원장입니다. 시력 교정 효과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실질부 모양을 바꿔야지 그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있는 각막에 5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상피세포층이 있습니다. 그 세포층을 어떻게 처리하고 실질에 접근을 해서 실질의 모양을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라섹, 라식, 렌티큘 수술이 있습니다. 라섹의 경우에는 상피세포를 벗겨냅니다. 상피세포를 벗겨서 각막 실질의 표면을 노출을 시키고 엑시머 레이저라는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각막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라식의 경우에는요, 플랩이라고 부르는 뚜껑을 만들어 젖혀서 각막 실질을 노출시키고 레이저 치료해서 실질부의 모양을 바꿔주고 다시 뚜껑을 덮어놓는 방식이 라식이 되겠습니다. 표면 입장에서 보면 뚜껑을 열고 닫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시력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은 방법이라서 과거에 시력 교정 수술하면 대부분 라식 수술할 정도로 많이 했었던 방법이죠. 하지만 외상에 취약하다는 점, 눈을 직접 다치거나 하면 그 플랩 부분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요즘은 점점 적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렌티큘 수술이 있겠는데요. 렌티큘 수술의 경우에는 작은 상처를 내고 안쪽으로 포켓을 만든 다음에 femto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렌즈 모양으로 생긴 작은 각막 조직을 작은 상처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막 모양이 바뀌면서 시력 교정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상피세포가 처리되는 방식에 따라서 시력 회복 속도가 다른데요. 상피세포의 상처 또는 손상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라섹, 라식, 렌티큘 수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력 회복 속도는 렌티큘 수술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 라식, 그 다음 라섹이 되겠죠. 상피세포가 벗겨져 있으면 시리고 아프기 때문에 라섹 수술이 가장 아픕니다. 과거에 라섹 수술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픈 거 처음이었어요, 저 죽을 뻔했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셨었거든요. 통증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통증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눈 뜨고 오는 데는 대개는 지장은 없고 2, 3일차 때 시리고 불편한 정도의 통증입니다. 그 다음 라식 수술이 불편할 수 있고요. 표면의 상처의 크기로 보면은 렌티큘 수술이 가장 작기 때문에 통증이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가장 적을 수도 있고 라식이랑 렌티큘 수술은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라식 수술은 요즘은 점점 적게 하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라섹과 렌티큘 수술이 있을 텐데요. 라섹의 경우에는 맞춤형 수술이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도수의 안경을 쓰는 사람도 각막 형태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 형태적인 특징까지 고려를 해서 맞춤형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렌티큘 수술은 아직 그렇게 맞춤형 수술이 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수술이 장점이 있는 눈들이 있겠죠. 난시가 심한 경우, 각막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빗번짐 같은 거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라섹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라섹의 경우에는 표면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볕에 노출되면은 각막 혼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햇빛이 강한 야외에 나가실 때는 챙이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술 후 관리에 자신이 없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렌티큘 수술 지역이 더 적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라섹 수술의 경우에는 도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각막 혼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약제를 적당히 사용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도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각막 혼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두께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렌티큘 수술 쪽으로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생에 한 번 받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망설여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점이 많을 텐데요. 믿을 만한 병원에 가셔서 자세하게 검사를 받으시고 본인의 눈에 맞는 가장 적합한 시력 교정 수술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